우리나라 풀이 아니더군요. 100년 전에 서양에서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 토끼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토끼풀은 100년 만에 우리나라 곳곳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안녕하세요, 꿈틀이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은 토끼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과연 세상은 바뀌는 것일까? 더 나은 사회는 오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토끼풀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토끼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이 토끼풀 있죠? 이 토끼풀이 우리나라 풀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말이죠, 100년 전에 서양에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한반도 곳곳에 어디를 가나 우리가 토끼풀을 볼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서양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어떻게 100년 만에 우리나라 곳곳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자녀 교육에서도 토끼풀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로 나가면 이곳저곳에 토끼풀 있잖아요. 그 토끼풀을 보면서 아이들아, 얘를 봐라, 얘는 왜 100년 만에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나. 얘의 독특한 비밀을 배우다 보면 설렌다. 가슴이 설렌다. 아, 이렇게 우리의 세력을, 나의 꿈을 번지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자,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이 두 권의 책이 고서인데요. 1920년대 덴마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덴마크에 가서 야, 참 부럽다. 어떻게 농민이 의사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어울리나. 어떻게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됐나. 우리도 따라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요, 1920년대에 이런 책을 썼고 소개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를 못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100년 만에 토끼풀은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했는데 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그 가치, 이 가치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정착이 안 됐을까요? 자, 오늘은 이 토끼풀을 통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토끼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요, 서교동 마당집의 마당 때문이었어요. 그 마당에 잔디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잔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잡초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잡초가 이 토끼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잡초들은 뽑으면 금방 죽는데 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번지는 거예요. 다른 잡초들은 뽑으면 죽는데 왜 토끼풀은 계속 번성할까 봤더니 토끼풀은 뿌리를요 옆으로 전이시키는 한 마디 뿌리가 생길 때마다 다시 새로운 토끼풀이 나더라고요. 자, 이 토끼풀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의 주인이 돼서 자라는 거죠. 저기에 있는 소나무들, 소나무는 뿌리 하나 제거하면요 죽습니다. 그러나 얘는 죽지 않아요. 왜냐? 그 뿌리가 다시 번지고 또 번지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토끼풀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끼풀은 죽지 않고 번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곳곳에 이제 정착한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어떤 한 명의 영웅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각자가 그 영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나눠가지고 실천할 때, 즉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토끼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번지게 하고 싶은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나라 곳곳에 번지게 하고 싶은가? 그러면 한 명의 영웅을 따르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그 영웅의 가치를 나누어서 실천하라.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거려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 혹은 단체에 대한 응원, 후원 이런 거를 하는 마음, 이거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직접 실천해보는 거. 내가 어떤 지도자를, 어떤 정치인을 응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의 짐을 나눠주고 내 스스로 그런 가치를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의 담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한 힘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도 이걸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거나 지도자를 존경하거나 어떤 멘토를 존경하고 있으면 존경한 그 마음 좋다. 그런데 그건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내가 그분의 가치를 내 몸에 심고 직접 실천해보는 거.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보는 거. 이거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웅이 혹시 상처를 받더라도, 영웅의 흠결이 발견되더라도, 영웅이 죽더라도 그 가치는 계속 우리들이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덴마크 사회가 왜 행복 사회가 되었는지를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룬투비 같은 교육 철학자가 가치를 뿌린 건 맞죠. 그러나 그 가치가 덴마크 전역에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그룬투비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름 없는 그룬투비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실천에 의해서 지난 150년 동안 서서히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행복 사회가 된 거죠. 그룬투비의 여러 제자 중에 크리스천 콜이 있었죠. 그룬투비는 주창자였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크리스천 콜은 그룬투비의 제자이면서 실천가였습니다. 직접 몸으로 그룬투비의 주장을 실천해본 거죠. 그런데 말이죠, 크리스천 콜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책을 한 권 쓰자고, 그래야 후세 사람들이 이걸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천 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책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사람 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확신입니까? 나는 씨앗을 제대로 뿌렸다. 건강한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를 그냥 추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존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저 토끼풀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 명의 영웅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그 영웅의 가치를 나눠 짊어지고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합시다. 여러분, 오늘의 토끼풀 이야기 어떠셨나요? 희망이 좀 더 솟아올랐나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하시고 더 풍요로운 꿈틀리 마을을 함께 만들어보죠.